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러시아 반군의 주둔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격화하게 한 선발대로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국제 유가가 뛰고 있죠. 전면전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 자세히 짚어봅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 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 결국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진군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현재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라고 명령을 한 상태이고, 실제로 진군을 했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곧 평화유지군이 파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네네.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군을 할 텐데 네네. 푸틴 대통령 서방의 반발이 많은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이 돈바스 지역이 분쟁이 사실 2015년부터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스크 협정을 맺었었는데 이 민스크 협정이 2022년 현재까지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반군 측에서 다 각기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민스크 협정을 해석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행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이제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러시아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 협정을 했지만 현재까지로 아무런 그런 어떤 진전을 보지 못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민스크 협정을 말씀하셔서 벨라루스의 네네. 수도 이름을 딴 민스크의 협정. 이건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민스크 협정은 이 돈바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재국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개 국가가 회담을 가진 거고요. 그 여러 조항이 있지만 핵심 내용을 보자면 예. 가장 중요하게는 군사 분쟁을 종식하고 즉각 휴전하고 그다음에 그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이제 휴전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한다. 네. 무장 단체를 무장 해제하고 이제 용병들을 철수시킨다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인데 네. 이 도네츠크 주와 루한스크의 지역을 특수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률을 채택하고 이 지역으로 권력 분권화를 이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 지역에게 이제 자치권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네. 그거를 법률로 보장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네. 지금 러시아가 자국 군인의 동부 지역 진군에 앞서서 말씀하신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승인했다는 의미는 이 국제법에 굉장히 위반되는 결정 아닐까요? 어떠한 특정 국가가 독립을 선언을 했을 때 그것을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이제 승인을 해주면 이제 독립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이제 독립을 선언한다고 모든 국가가 이제 승인을 얻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 독립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데 네. 러시아가 지금 하는 행위는 뭐냐면 예. 지금 민스크 협정에서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자치권을 가진 돈바스가 아니라 아예 독립한 지역으로서 이제 돈바스를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립을 승인을 한 거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사실은 이 지역이 독립을 선언한 건 2014년이에요. 2014년에요. 근데 네. 이미 했지만 이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승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국제적인 함의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 국가나 이제 독립을 보통 승인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승인을 해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여긴 독립국이니까 네. 이 지역에서의 고려 사항만을 생각해서 하겠다. 즉 우크라이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배제되는 거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2014년에 이렇게 됐는데 네, 독립공화국이 됐는데 네. 러시아가 지금 승인을 했는데 승인을 하는데 바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그 논리는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요, 요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크림을 러시아가 합병했을 때 예. 이제 그 지역에서 뭐 독립을 선언했고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러시아로의 합병을 스스로 원해서 러시아가 병합했다 이런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독립 선언을 러시아가 바로 승인하고 받아줬던 거고 예.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았던 건데 음, 지금 이 지역을 독립을 지금 승인했다는 것은 이제 그 러시아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아,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재밌게도 2008년에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조지아하고 전쟁을 했을 때 네. 조지아 내에 아파지아라는 지역을 또 독립을 선언을 시키고 예. 러시아가 승인을 해주고 러시아군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이 아파지아 지역이 전 세계에서는 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예. 독립국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네. 이 지역을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의 현재 입장, 네,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군을 보낸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네.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눈 뜨고 영토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고 얘기했고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혹은 반군 간의 어떤 교전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진입을 하면 우크라이나 네, 정부군과 네, 러시아군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이 반군. 반군 간의 전쟁이 일어나겠군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독립을 승인했다는 지역 전체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을 독립을 했다고 하고 평화에 지금 들어가면 전 지역을 반군의 입장에서는 장악을 해야 되니까 예.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교전을. 네. 러시아 이런 결정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즉각적인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 네, 두 지역의 자칭 공화국, 두 개의 네, 공화국의 제재. 네. 어떤 제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제재를 이 두 공화국이 한다는 거는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뭐 이 두 지역이 지금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에 예.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제재를 한다면 러시아를 제재해야겠죠. 네. 그리고 변화를 갖고 오려면 러시아를 제재해야 될 건데 네. 일단 이게 이제 지금 모든 상황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단계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로 보여요.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제재를 네. 부과할 수는 없는 거고 전투도 한꺼번에 뭐 확전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지금 단계별로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그 두 지역에 대한 제재를 일단 있다는 얘기한 거고요. 아마도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취해지겠죠.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가 나올 것이다. 네네. 그런 예상 속에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24일로 예정은 돼 있는데 뭐 네. 진행될 것 같습니까? 외무장관 회담이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네. 다만 이제 만나는 거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은 양측의 요구 사항이 조율되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파병을 명령했다는데 이제 실제로 파병이 되고 실제로 어떠한 교전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외무장관이 만났다고 해도 요구 사항이 조율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외무장관,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은 두 나라 대통령의 어떤 회담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뭐 정상회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합의점 내지는 이런 조율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조율이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네. 성사가 어렵거나 혹은 성사가 된다고 해도 네. 그 유의미한 그러니까 평화적인 해법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조지아의 네, 사례라든지 네, 크림반도 사례 등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번 네.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가 결국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어느 선까지 갈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그 아주 최소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이미 그거에서 한 단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역을 현재 상태로 간다면 조지아에서 했던 것처럼 독립국가라고 만들고 네. 거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가겠다고 하면 아예 크림반도 사태처럼 병합을 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아예 병합을 해버린다. 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로 돈바스 지역을. 병합, 네. 예, 러시아로 완전히 병합해버린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티포텟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여서 향후에 이제 외교적 협상 내지는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워낙 이런 불안감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니까 우리 오늘 증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우리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사태, 네. 글로벌 경제라든지 해당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사태는 예. 국제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예. 이 원유, 천연가스 등의 원재재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유럽에서의 가장 그 주목할 만한 것은 예. 이제 노드 스트림 2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드 스트림 이렇게 2라면 예, 러시아와 독일 간의 독일 간에 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죠? 그렇죠. 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 사업이 완성이 되면 사실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망이 거의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거나 뭐 이렇게 복잡한 지상 루트로 공급이 돼서 그것이 예. 이제 여러 가지 지선으로 나누어졌었는데 네. 노드스트림 2까지 완성이 되면 러시아에서 다이렉트하게 독일로 들어가고 예. 독일에서 지선을 깔아서 독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로 가스가 분배되는 형국이 돼서 유럽 안에서의 그 가스망에서 독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도 간다면 소위 이제 러시아를 못 믿겠다.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화할 것이다. 무기화했다. 이런 논의에 힘이 실리면서 노드스트림 2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유럽의 가스 시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것이 러시아의 점유율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LNG가 유럽으로 들어갈 공간이 커집니다. 미국의 그래서 LNG가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유럽 가스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거꾸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 유럽의 가스 공급망도 재편되고 다변화가 일어나게 될 걸로 보이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미국의 LNG를 공급받던 다른 지역은 이제 유럽으로 LNG가 더 많이 가게 되니까 그러한 어떤 공급망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노드스트림 2가 중단이 되면 러시아로서도 국익에 좀 타격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 가스 사업 굉장히 중요하고, 예, 노드스트림 2 사업은 러시아도 공을 들이고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노드스트림 2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러시아도 사실은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 전운 감도는 얘기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